저희가 오늘 수업을 간단하게 같이 경험해 보시는 시간이신데 학부모님들이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수업에 참여하실 때 책을 읽어 오셨어야 하거든요. 책 읽어 오신 분들이 간단히 한번 손 한번 들어 주시겠습니까? 책 읽어봤다. 오늘은 굉장히 이제 모범적인 학생들과 수업을 하는 상황입니다. 우선 읽어 오신 부분을 가지고서 각자 재미있는 질문을 한 가지씩 내고 그 질문들을 가지고서 같이 이야기하는 경험들을 해볼 텐데요. 보통의 독서논술 수업이라면 선생님이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질문에 답변을 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저한테 질문을 하신다든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 엉뚱해도 상관없습니다. 애들한테 질문하라 그러면 애들이 다 똑같이 긴장해요. 차라리 자기한테 질문을 해달라고 해요. 질문을 만들어 보라고 하면 애들이 더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그걸 한번 겪어보시면서 질문이 왜 중요한지를 조금 더 같이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어머님들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를 하고 어떤 가지고 있는 일탈성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것 같아서 좀 흥미로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딱 그 3장 내용과 관련된 부분이죠. 일단 모든 게좀 상반된 것 같아요. 굉장히 기계적이고 차갑고 남성주의적인 사람이 대기를 하고 그것도 굉장히 좀 약간 좀 실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다음 분기 1분기 초등학교 3학년 그 고전 분기 책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엄마 심부름서부터 모든 거를 혼자 알아서 열심히 다 해왔었던 아이니까 특히 활강까지도 완벽하게 해내고 싶은 마음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던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다 잘하는 게 많은 친구여도 한두 개쯤은 못하는 게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를 인정하는 용기? 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사실 심부름을 하거나 뭐 다른 것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생활 속에서 그냥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래서 할 수 있다고 느끼는데 네. 활강을 이 아이는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나는 못한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 아이들도 예를 들어서 그냥 생활 속에서 곱셈을 할 수 있는 아이였는데 네네. 수학학원을 다니지 않아서 나는 곱셈을 못하는 아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학부모 독서회 오늘 실제로 해보시고 소감은 어떠세요? 어머님들께서도 실제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는지 경험을 해보시는 거잖아요. 실제 이제 본인이 그런 수업에 직접 참여를 해서 같이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처음엔 되게 어색하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익숙해지시고 나중에 되게 편하게 말씀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재밌었습니다. 학부모님 질문이 어땠는지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제 로타라는 아이가 이제 난 뭐든지 할 수 있어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아이였는데 유일하게 스키 활강만은 나는 못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머님들이 모두 그 부분을 다 궁금해 하셨더라고요. 왜 뭐든지 할 수 있는 로타라는 아이가 스키 활강을 못한다고 얘기를 했을까? 이제 학생들이 실제 그런 부분을 많이 궁금해 하거든요. 그 아이들과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바가 크게 다르지 않구나.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어머님들이다 보니까 그런 아이가 가지고 있는 모습에 굉장히 좀 감정을 많이 이입하시는 모습들, 그렇게 자신감 없어하는 로타가 안타깝다, 좀 옆에 있으면 좀 안아주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이제 아이들을 키워 나가시는 모습에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 이야기 속 주인공에게 어느 정도 투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처음에는 되게 걱정 많이 했었는데 실제 수업을 진행해 보니까 어머님들이 이런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셨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 10분, 20분 정도 짧게 수업이 진행이 됐지만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실제 아이들이 한 1시간 정도 수업으로 똑같이 한번 어머님들과 같이 진행을 해도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동물, 인물은 사회적 질서란 원래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는 것일까? 이 애는 이렇게 자꾸 뭔가 이탈해서 뭔가 다른 거를 좀 자기가 한번 트라이를 해보려고 하고 하는 그런 호기심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우리 또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것에 대한 동경, 호기심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제3자에 의해서 그러니까 일단 자기의 노동력들을 착취당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누군가 그러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하는 그런 것들을 제일 갈구하지 않았나라고 둘 다 뭐 장점이 있는 정책이겠지만 네. 저희 개인적인 그 성향으로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동물들에게 더 필요하다고 제가 이제 결론을 내렸던 기억이 아이가 옆에서 같이 듣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아이 말은
네. 3번이 가장 문제점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독서부터 첨삭까지 완벽하게. 이 완벽하다라는 말은 저희도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굉장히 무거운 말인데 5가지 독해 과정의 원리들을 적용해서 저희가 질문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같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온라인 강의실에 여러 명의 학생들이 함께 들어와서 책을 읽는 시간을 갖고 일론 머스크 자녀가 다니는 학교, 뭐 이미 많이 아시겠지만은 뭐 에드 아스트라라고 하는 학교죠. 이 학교들의 특징이 있다면은 디지털 디바이스를 쓰지 못하게 하면서 한 이제 중학교 정도 시기까지는 인문학, 고전교육에 집중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먼저 질문을 수업에 뽑아와야 합니다. 3가지 정도의 질문을 뽑아오고.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클래식 온 더 테이블 독서회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일방적인 설명회가 아니라 학부모님들이 직접 경험하시고 또 오히려 학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어서 굉장히 뜻깊었습니다. 고전을 어떻게 읽어가야 되는지를 직접 같이 경험해보는 시간을 가졌고 어머님들께 질문을 만들어 보시도록 권유를 해드렸는데 역시나 예상했던 것처럼 너무 좋은 질문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역시 우리는 할 수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가장 보람이 있었던 것은 어머님들이 직접 질문을 뽑으시고 그 질문을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 나누는 이 과정이야말로 독서 논술이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를 설명이 아니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직접 체험으로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효과가 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어머님은 너무 좋은 질문을 갖고 계셨지만 쑥스러워서 그 질문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계시기도 했고 어떤 어머님은 또 질문을 떠올린 뒤에는 질문의 꼬리에 꼬리를 잇는 과정들을 직접 경험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이들의 모습이랑 똑같아요. 예상보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소그룹까지 나눠서 진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각자의 이야기를 더 자연스럽게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런 기회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독서회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기회를 정기적으로 앞으로 꾸준히 좀 마련해 볼 생각이고 또 그러한 기회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영상과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의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들 또 학부모님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